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완자 물리학 1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물리학 1은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 이제 역학, 힘에 대한 학문,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시간 힘과 운동, 물질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중학교 때 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속력, 속도 구분을 보통 하죠. 네, 보통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리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약간 소홀하게 다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에서는 뭐 당연히 수학에서 구구단 하듯이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들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를 이 책을 따라서 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 주입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단순 주입식 교육은 참 좋은 교육입니다. 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할 때 단순 주입식 교육만한 게 없지요. 아, 제가요, 이따가 그 여쭤볼 텐데요. 이거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력이 뭘까요? 하면 1초 동안의 이동거리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속도가 뭔가요? 1초 동안의 변위. 변위가 뭐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변위가 위치 변화량입니다. 가속도가 뭔가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 힘은 뭘로 측정하죠? 용수철. 힘을 용수철로 측정하는 이유가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힘은 뭘로 표시합니까? 화살표. 왜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죠? 힘의 3요소인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뭘까요? 힘은 뭐 두물체 사이 상호작용인데 힘의 효과를 가지고 힘을 정의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상태는 뭔데요? 운동하는 빠르기와 운동하는 방향,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고요. 힘이 0이거나 합친 힘이 0일 때, 합력이 알짜 힘이 0일 때 어떤 운동을 하나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합력이 일정할 때 어떤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운동. ST 그래프,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 ST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 시간, 뭐 변위 그래프라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 변위가 더 정확하죠. 시간 변위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 VT 그래프 면적, 이동거리, VT 그래프 기울기,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AT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화량.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입니다. 나중 속도가 어떻게 구하나요? V는 V0 플러스 AT. 등가속도 운동 변위는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동 거리인데 사실 변위가 맞아요. S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식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하시면 이제 역학 파트 끝난 거예요. 요거를 다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 이따가 그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 아이고, 제가 뭘, 뭘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네, 이거 오늘 수업은 이거 하는 게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였죠? 속력하고 속도였던가요? 속력은 뭔가요? 1초 동안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컨더리인데 그냥 줄여서 SEC까지만 쓰고 세크라고 읽습니다. 2초마다 10m를 갔어요. 그러면 1초마다 5m씩 이동하겠군요. 요거를 이렇게 우그러뜨립니다. 단위를 우그러뜨려서 5m/s라고 쓰면 돼요. 제가 per라고 읽었네요. per 뭐뭐마다. 그러니까 per sec는 1초마다, 5m/s는 1초마다 5m를 가는 빠르기가 5m/s가 되겠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속도는 1초 동안의 변위라고 하시면 됩니다. 변위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 예를 들어서 변위가 1초 동안에 5m였다면 속도 역시 5m/s가 됩니다. 속력의 단위든 속도의 단위든 m/s를 쓰고 있어요. 그 과학에서 단위는 SI 단위계를 씁니다. 킬로그램, 미터, 뉴턴, 세크 이런 걸 쓰죠. 그램, 센티미터, 미닛, 아워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영어로 속력은 스피드입니다. 속도는 벨로서티고요. 근데 속력이나 속도나 그냥 벨로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타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동 거리, 변위, 변화량, 쉬프트로 나타냅니다. 스피드인데 그냥 벨로서티, 속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5m나 왼쪽으로 5m나 이동거리는 5m입니다. 근데 변위는 방향성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5m면 보통 플러스 5m, 왼쪽으로 5m면 마이너스 5m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고요. 플러스 5m와 마이너스 5m는 다른 값입니다. 이렇게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값, 이런 값들을 벡터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속도도 북쪽으로 10m/s냐 서쪽으로 10m/s냐 달라요. 벡터량은 위에다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요 시간, 이동 거리, 속력과 같이 크기만 갖는 값 있죠. 이런 것들은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크기만 갖는 값, 방향은 중요하지 않거나 없거나 이죠. 이렇게 해서는 좀 감이 안 오고요.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뭐 풀어보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하고요. 각 모서리를 A, B, C, D로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 정사각형이라고 좀 봐주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건물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자동차를 타고 갔든지 A에서 B까지 1초 만에 갔어요. 1초 만에 A에서 B까지 갔습니다. 속력 구해보죠. A에서 B까지 1초 만에 10m를 갔으니까 속력은 10m/s입니다. 자, 그럼 속도 구해보죠. A에서 B까지 1초 만에 변위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위치 변화량이 10m니까 속도는 10m/s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 거리와 변위가 같기 때문에 직선으로 갔을 때 속력과 속도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죠. 자, 달라지는 건 언제부터냐면 방향이 틀어졌을 때부터예요. 또 1초 만에 B에서 C까지 10m 이동을 했습니다. 속력 구해 보겠습니다.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갔을 때 이동 거리가 20m이거든요. 총 걸린 시간은 2초이고 속력은 여전히 10m/s이네요. 변위 확인해 보죠. A에서 C까지 걸린 시간 2초이고요. 변위가 달라지는데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갔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직선거리. 요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1대 1대 루트 2 변위가 10 루트 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5 루트 2m/s로 달라지네요. 계속 해보죠. C에서 D까지 1초 만에 갔습니다. 그러면 A에서 B, C를 거쳐 D까지 갔을 때 속력은 3초 만에 이동거리 30m이니까 속력은 여전히 10m/s가 되겠고요. 변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초의 시간 동안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아래로 10m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기만 이야기하고요. 그 방향은 부호로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그럼 속도는 3분의
미터/세크가 되네요. 뭐 가던 거 마저 가보겠습니다. A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1초 만에. 자, 그러면 A에서 B, C, D를 거쳐 A까지 갔을 때 속력은요. 4초 동안 40m를 갔으니까 속력은 10m/s이고요. A에서 A까지 갔을 때 속도는요. 4초 동안 변위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 0입니다. 속도는 0이 되겠어요. 이쯤 했으면 속력하고 속도 구분 되겠죠. 속력은 1초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는 1초 동안의 변위.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뭔가요? 속도가 뭔가요? 변위가 뭔가요? 다음에 가속도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짜가 더할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산은 더하는 계산이고 감산은 빼는 계산을 가산, 감산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더해지는 값인데요. 가속도가 뭐냐면 가속도의 정의는 1초 동안에 원래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그냥 단위 되는 시간을 거의 대부분 1초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총 속도가 변한 양을요. 총 속도 변한 양을 시간으로 나누시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악셀레이터라고 하죠. 가속 페달, 악셀레이션. 가속도는 A가 되고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니까 델타 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델타가 이 삼각형이 델타라고 있는데요. 뭐 그리스어 중에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이 델타를 변화량이라고 해요. 지금 몇 시죠? 시각을 물어봤을 때 뭐 2시 5분 7초. 지금 몇 시죠? 2시 5분 9초. 시간은 얼마가 흘렀습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은 2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영어로는 다 타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뭐 시각, 시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들은 그냥 델타 변화량, 델타 T라고 나타냅니다. 속도 변화량은요. 속도 변화량은 델타 V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니면 그냥 이 벡터량하고 델타 좀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타내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0초대 속도, 처음 속도를 V0라고 해보죠. 나중 속도가 V.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그걸 타임, t로 나눈다.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1초마다 5m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힘을 받았어요. 운동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2초 동안. 2초 동안 힘을 받았더니 이 공이 1초마다 15m를 가는 빠르기로 빨라졌습니다. 가속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속도 변화량이 5에서 15까지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10m/s입니다. 2초 동안. 이제 1초 동안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2초 동안 10m/s니까 얼마가 변했어요? 5죠. 네. 1초마다 속도 변화량이 5m/s입니다. 근데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렇게 두 줄로 지저분하게 단위 쓰는 거 싫어해요. 좀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얘는 5m/s 곱하기 1초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5m/s는 1초분의 5m입니다. 거기에 1초분의 1을 써도 괜찮죠. 그리고 1초의 제곱분의 5m라고 써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얘를 우그러뜨려 볼까요? 우두두둑 우그러뜨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5m/s 제곱. m/s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고요. 5m/s 제곱이란 1초마다 5m/s씩 더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m/s 제곱이면 반대 방향으로 1초마다 5m/s씩 변한다 라는 얘기겠죠.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힘이거든요. 힘은 뭘로 측정하느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힘은 용수철로 측정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정에 똑같은 종류의 용수철들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길이는 좀
무시하고 여기에 줄을 하나 매달았어요. 줄을 하나 매달았더니 2c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줄을 두 개 매달면요. 이거 되게 튼튼한 용수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줄을 두 개 매달면 그 잡아당기는 힘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4cm가 돼요. 줄을 세 개 매달면 잡아당긴 힘이 3배입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 말고요. 늘어난 길이가 6cm가 됩니다. 이처럼 용수철의 전체 길이 말고 늘어난 길이가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비례합니다. 이게 비례한다 표시이고요. 힘의 크기에. 그러니까 힘이 2배, 3배면 용수철이 고장나지 않았다. 탄성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 힘이 2배, 3배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 3.2배 많이 늘어났어. 아까보다 3.2배 큰 힘이네. 아까보다 4배 더 많이 줄었어. 아까보다 4배 센 힘이네. 이렇게 변형된 길이, 용수의 변위로, 용수철의 변위로 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다시요, 힘은 무엇으로 측정하나요? 용수철이요. 왜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니까요. 입니다. 자, 그 다음은 힘은 무엇으로 표시하나요? 입니다. 답은 화살표인데요.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내면 힘의 3요소가 있거든요. 힘의 3요소가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인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요.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 그리고 이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면 힘의 3요소인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매우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힘의 3요소가 완전히 같으면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3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책상 위에 똑같은 종류의 책이 놓여 있다 라고 해보죠. 책상 위에 똑같은 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같죠.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다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물어보죠. 정답은 다른 효과입니다. 이유는 작용점이 달라서인데요. 이 A라는 책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B라는 책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힘의 3요소 중 하나라도 다르면 힘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자, 힘은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왜요? 힘의 3요소인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힘이 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힘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데요. 그냥 힘의 효과가 뭐냐면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혹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다 변하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힘이 무엇인가요? 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힘의 효과를 정의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쇠구슬이라고 쳐볼까요? 되게 단단해가지고 모양이 안 변한다 쳐보죠. 그럼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겠네요. 운동 상태가 뭔가요? 하면 운동하는 빠르기와 속력이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운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는 속력과 운동 방향 혹은 속도가 운동 상태입니다. 힘이 작용하면 빠르게 변하든지 운동 방향이 변하든지 혹은 둘 다 변하든지 하게 되죠. 이게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빠르기만 변하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운동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 같은 운동을 하게 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도 수직도 아니면 비스듬하면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운동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쳐보죠.
뭐 마찰력이 없어요. 공기 저항력도 없는 거죠. 우주 공간, 진공 상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전혀 없어요. 우주 공간이에요. 마찰력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이 힘이니까 빠르기가 변하지 않겠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뭐 멈춰 있을 수도 있는데 우주 공간에 그 좌표가 그대로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등속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죠. 움직이던 게 계속 움직입니다. 운동 방향은요, 안 바뀌어요. 힘이 0이니까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빠르게 운동 방향 모두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군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책상 위에 어떤 물건을 밀어가지고, 뭐 밀었어요. 여기 지금 마찰력이 있는데, 밀었죠. 힘을 줬어요. 힘을 줘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어, 어라? 힘이 0이어야 등속도인데, 왜 일정한 힘을 주었는데 등속도 운동일까요? 이거는, 어, 마찰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보다 큰 힘을 주면 점점 빨라질 거고, 마찰력보다 작은 힘을 주면 점점 느려질 거고요. 마찰력과 완전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면 합력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딱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어서 합친 힘을 0으로 하면 역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합력, 합력은 뭐냐면 합친 힘이에요. 여러 힘이 같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합친 힘, 이걸 합력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고요. 뭐 순 우리말로는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합력이 알짜힘이고 알짜힘이 합력이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힘은 물질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운동 상태는 운동하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힘이 0이거나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들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 그래프 세 가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이에요, 물리에서.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이고, 세로축을 잘 봐야 됩니다. 변위가 나올 때도 있고, 속도가 나올 때도 있고, 가속도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변위라고 하든, 이동거리라고 하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귀찮으니까요.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를 그냥 거리 대신에 변화량 쉬프트 S, 시간 대신에 타임 T,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귀찮으니까 시간 거리 그래프를 ST 그래프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A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B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도 과학 시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게 2초 만에요. 2초 만에 A가 40m를 갔고요. 2초 만에 0m 지점에서 B는 20m를 갔습니다. 그럼 속력은 얼마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죠. 2초 만에 40m를 갔으면 A의 속력은 20m/s가 되고요. 2초 만에 20m를 갔으면 B의 속력은 10m/s가 됩니다. 잠깐만요. 누가 기울기가 크죠? A가 기울기가 크죠. 이 기울기는 뭐냐면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좀 중학교 때 힘들더군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여기 굴러떨어지면 다칠 것 같아요. A에서 굴러떨어지면 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러떨어지면 뒤질 것 같은 데가 되게 위험한 데가 뭐 유튜브니까 기울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뒤질 것 같은 데가 기울기가 큰데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원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을 과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의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가로 변화량이 시간이고요. 세로 변화량이 이동 거리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ST 그래프,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냅니다. A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떨어지면 뒤질 것 같으니까 A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몇 개 더 해볼까요?
이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에서요. 이걸 좀 해볼까요? 요거하고 이해하고요. 이걸로 가보죠. 이게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거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1초에서 올라가 가지고 1초 이 그래프에 접한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1초에 접한 직선을 1초에서의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2초의 접선의 기울기 볼까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때 속도예요. 3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초 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네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때의 속도, 그러니까 그 순간의 속도, 순간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험해지나요? 안전해지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전해지죠.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네요. 여기서 볼까요? 1초에서 접선의 기울기, 2초에서 접선의 기울기, 3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점점 위험해지죠? 점점 위험해집니다. 요 까만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험해져요. 기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ST 그래프에서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죠. 점점 빨라지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2초하고요. 3초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죠. 그럼 요 빨간 선의 기울기, 빨간 선의 가로분의 세로, 빨간 선의 기울어진 정도, 요 두 지점을 이은 빨간 선, 이 직선이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평균 속도를 나타내요. 2초에서 3초까지 1초 동안의 평균 속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속도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입니다. 기울기가 감소하면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기울기가 증가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초 때 접선의 기울기고요. 2초 때 접선의 기울기고요. 3초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네요. 기울기가 안 변해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기울기가 일정하군요. 그러면 속도도 일정합니다. 예, 등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 ST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가지 그래프 할 거거든요.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입니다. 이제 VT 그래프 보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VT 그래프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10m/s 1초마다 10m씩 가는 빠르기로 4초 동안 갔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변이는 혹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1초마다 10m를 갔으니까 이동거리가 얼마냐면요. 10m/s 1초마다 10m를 갔으니까 4초를 갔네요. 그러니까 1초분의 10m 곱하기 4초를 하면 초가 없어지고 미터만 남았어요. 이동거리는 40m이군요. 네, 그러네요. 잠깐만요. 이 속력이 10m/s가 세로이네요. 시간이 가로가 4초군요. 세로 곱하기 가로는 뭐죠?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프 아래 면적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VT 그래프에서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를 혹은 변이를 나타냅니다. 위쪽은 이제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면적이 되겠죠. 네,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 40m 갔어요. 그리고 또 좀 볼까요? VT 그래프입니다. 뭐 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이 4초 때 운동을 4초까지 운동을 보겠습니다. 4초 때 똑같이 10m/s예요. 근데 0m/s에서 10m/s로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이동거리를 좀 볼까요?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이동거리가 20m가 되겠네요. 보통 40m라고 해가지고 잠깐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프 아래 면적 이동거리입니다.
평균 속도도 좀 확인해 볼까요? 평균 속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4초 동안 20m를 갔으니까 이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5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진 경우,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처음 속도가 0이고요. 나중 속도가 10이거든요. 처음 속도가 0m/s, 나중 속도가 10. 보통 이제 평균 속도를 발을 위에다 짝대기를 해주는데 5m/s라고 했죠. 딱 반값이네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 경우,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처음 속도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값이다. 이게 대단히 유용한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등가속도 운동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풀면 대단히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식을 쓴단 말이지 하면서 아예 이식 써라 그러면 이식 쓰고, 이식을 써서 겁내 어렵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다른 식을 쓰면 아예 풀이가 안 될 정도로, 예, 예, 이식을 써도 겨우겨우 펼 수 있을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대단히 유용한 식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값 반드시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 했고요. 이것도 좀 해보죠. 기울기 보겠습니다. 자, VT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0초 때는 0m/s였는데 2초 때 20m/s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 얼마일까요?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죠. 총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시각의 변화량, 시간이 가로 변화량이고요. 세로 변화량이 속도의 변화량이군요. 우리가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하였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겠네요.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에서 마지막으로 AT 그래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했으니까 시간 가속도 그래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은 다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이동 거리, 속도,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역시 귀찮네요. AT 그래프라고 해보죠.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10m/s 제곱의 가속도로 3초 동안 운동했다 라고 해보도록 하죠. 얼마 변했을까요? 10m/s 제곱이 1초마다 10m/s씩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 3초면 총 30m/s의 속도 변화량이 있었겠네요. 자, 가속도의 기본 정의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요. 그럼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가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세로의 길이이고요. 시간은 그래프에서 가로의 길이입니다. 세로 곱하기 가로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고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속도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가보죠. 잠깐 쉬었다가요. 힘이 0일 때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일 때, 그리고 힘이 일정할 때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그리고 그 ST 그래프, VT 그래프 활용해 가지고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뭐 2개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3개라고 합시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죠.